네, 이번 시간에는 정관인지 평관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는 그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구독자분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정관이냐 평관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 중요한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서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정관이다 하면은 보통 그냥 조직, 보통 조직, 그 다음에 이건 평관이 나면 특수 조직, 이렇게 요즘에 명리책들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특수조직에서 군, 검, 경, 뭐 이런 쪽을 편관이라 하고, 정관을 보통 조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견 맞을 수는 있지만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으로 표현할 때는 일정 부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평 계열에 공부하신 분들은 정관은 살려야 되고 살리고 편관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즉 특수 조직이라도, 이러한 조직이라도 극을 죽인다는 말은 극을 한다는 거거든요. 극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관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 보통 조직, 우리 일반 행정 조직,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 구분을.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공부를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걸 자연으로 갔지만 제 구독자분께서 이것을, 그분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을 이 주제를 놓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명리 공부에서 우리 명리학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득실의 개념에서 사흉신이 있어요. 사흉신. 살상겁인 이렇게 돼 있죠. 이 사흉신은 제를 해야 돼요. 제거. 제거. 즉 극을 해야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주에서 어떻게 이게 사흉신인지 사길신인지, 사길신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거를 하든 생을 보호를 하든 두 가지 방안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동안 이걸 구분하셨나요?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자연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오면은 뭐 따지는 또 신앙신학 따져야 되고 격 따져야 되고 이런 거 따지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이제 이 공부를 끝내놓고 자연으로 갔습니다. 자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평으로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 적천수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흉신이다. 예, 사흉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차남 정화다. 그러면 경금은 정제. 예. 그 다음에 임수는 정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정화가 음이니까 양 이렇게 임수 정제 편제 이게 음이니까 이게 양이니까 단순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지고 여러분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이게 여기서 음이다. 여기는 플러스여서 이런 판단을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기호만 가지고 표현을 하면 살릴 걸 죽이고, 그죠? 이게 정관이라고 살리려고 해요. 정관이니까. 정관이다. 살려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평관은, 정관이나, 우리 여기, 평관은 역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역할. 즉, 남편도 나한테 굉장히 잘하고, 예를 들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가정에 충실하고, 이러면 병화의 임수도 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관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보는 역할에 의해서 정관이나 평관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평관적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죠, 그걸. 정관적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보호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즉,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결국은 자연으로 봐라, 자연으로. 자, 이 사주를 보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강의가 되는데, 자, 언뜻 봐서는 이게 음이니까 이게 양이다. 정관이네. 재로 살려야 되겠네. 재로. 그럼 살려야죠, 재생관. 예. 그럼 좋네. 그러면 이 남편이, 일단 가정에 충실하고, 금전도 갖다 주고, 명예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이 중에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이 사주의 명조의 주인공의 남편은 망했어. 일단. 그래서 이혼하니 많이 해요. 이혼하니 많이. 정관인데, 또 제로 잘 그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게 평관이 되느냐?
가을은 뭐예요? 가을은. 특히 신월은 초가을이죠. 예. 초가을은 화기로 금을 익히는 계절이에요. 예. 금을 익히는 계절이에요. 화기로. 그런데 정화가 익히려고 하면 이걸로 못 익히게 하는 거예요. 즉 이 여자분께서 돈을 벌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래서 자, 가을이라는 계절과 제가 항상 말하는 위치, 위치를 중요한 위치.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방해를. 이분 여기서 돈을 벌려고 그래. 응? 근데 이걸로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를. 이분은 그러면은 이분의 입장에서 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 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방해 안 되도록 여기에 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이게 원활하게 정화가 금을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극을 받아서 한다는 게, 이게 결론은 편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거를 극을 해줘야 돼. 극을 해주면 이게 만약 없어졌다. 극을 해줬다. 그러면 원활하게 정화가 금을 잘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정화가, 이 금이 뭐예요? 돈도 되지만, 이 재가 돈도 되지만, 결론은 이 식상, 즉, 자식의 진로도 되는 거예요, 진로. 이것 때문에 자식의 진로도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도 이럴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신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 신약하니까 이게 용신이다. 용신, 이렇게, 용신, 이렇게. 목 때문에 망했어요. 이분이 거꾸로 가는데, 미, 오, 사, 진, 묘. 왜? 목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혼 한 해 만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 때문에 망해가지고. 용신 때문에 갔는데, 지금 거꾸로 갔는데, 거기 사오미 대운을 볼까요? 그래서 정평관을 따지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서 보면, 이게 대운이 미, 오, 사, 진, 묘, 인, 이렇게 가잖아요. 자, 화와 목대운이 왔어요. 그 시작하니까 화목에 대발이에요. 대발. 대발. 실제는 폭망이에요. 폭망. 원국에서 이미 이 금을 익힐 수 없도록 이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린 거, 이게. 그리고 운에서 토가 와도 이게 목이 토를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용신이 아니고 귀신인 거예요. 귀신. 여러분이 말하는 귀신. 제가 여러분이 이제 자꾸 귀신, 용신, 뭐 귀신 이런 거 따지는데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다 했어요. 사실은 다 했고, 그래서 이 글자 하나가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가을에 일단은 보십시오. 가을에 정화가 할 일은 금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 정관이네. 살려야 되겠네. 살리려면 뭐예요, 이거? 금생수 잘 살리잖아요.
금생수 잘하고, 금생수 잘하고. 그러면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신약하니까 이게 용신이네? 인비대운 같잖아. 화와 목대운이 같잖아. 용신대운으로. 폭망.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것을. 예.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원국에서 이미 어떤 운이 아무리 어떤 운이 와도 이건 발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금을, 가을에는, 제가 말씀드린 가을에 할 일이에요, 가을에. 가을에 화로, 곡식을 열심히 익혀줘야 돼, 열심히. 예? 근데 비가 내려버렸어, 비가. 예. 비가 내려서 햇빛을, 이 좋은 정화라는 따뜻한 양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주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정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임수가, 여기가 근데 무토가 있었으면 달랐죠, 여기가. 만약 이분이 무진이다 이러면 달랐죠. 이걸 딱 못하게 딱 잡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 토는 이걸로 토로 잡아버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제가 아까 자연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도록 제가 설명한 게 자연을 보라 이거예요, 자연을 보라. 그럼 어렵게 접근하는 거, 우리 시중에 있는 자평, 진전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흉신이니까 무토로 제야를 해서 이걸로 잘 익히도록. 왜? 정제니까. 쟤는 사귀신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 친구는 신강신약을 모르는가 봐. 이렇게 물어보면서 신강신약 모르는가. 격국은 아는가? 이렇게. 예, 다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이치를 잃어버리니까 이걸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간목이 있다 한들, 신약하니까 용신이다, 인비가 용신이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화, 목 폭망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가진 거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주는 또 여러분이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 정평관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단순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속에 자평진전과 자평진전을 뛰어넘는 이미 이러한 논리 속에 자연현상을 보라는 저의 메시지가 오늘 강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격국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이치를 잘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사용신, 사교신 잡지 마시고 신강신약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려면. 오늘은 그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